정해진 시간 동안에 한 후보가 2명 이상의 후보에게 질문을 하면서 토론을 주도하는 방식입니다. 주어진 시간은 8분입니다. 추첨 순에 의해서 조영탁 후보부터 주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혜자 후보님, 네.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네. 박 후보님 공약에 광주 지하철을 국철로 바꾸는 일에 앞장서겠다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7개 도시에서 이제 지하철이 운영되고 있는 건 아시죠? 네. 그럼 7개 도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전부 이제 국철로 바꾸는 일을 해보겠다는 그런 취지신가요? 네. 그게 이제 물론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고 이제 도시철도 건설하는 데 있어서 국비 부담이라든가 이런 게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제도적으로 시정하는 일도 어려운 일이겠습니다만 이런 건 혹시 생각 안 해보셨나요? 우리나라 지금 도시에서 지하철을 운영하는데 서울 지하철의 적자 규모가 연간 5천억 정도 이릅니다. 네. 대구 지하철은 1,500억 정도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부산 지하철도 1,000억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거든요. 네. 대전 지하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천 지하철. 우리 광주가 지하철 적자 규모가 그래도 제일 작거든요. 네. 만약 이걸 전부 국가 부담으로 떠넘긴다면 이게 국민 세금으로 다 전가될 텐데 우리 광주 300억 재정적자 국가로 떠넘기려다가 다른 도시에 수천억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국민이 떠안게 되는 문제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네. 우리 이제 광주의 그 지하철이 연간 한 300억 정도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광주가 또 안고 있는 문제는 앞으로 지하철 2호선도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그래서 네, 그런 다른 도시의 네. 재정 부담 문제를 네. 생각을 해보시고 네. 공약을 개발하신 건가요? 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네. 다음에 그럼 다른 때 답변하시고요.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럼 좀 이따가 주셔야죠. 반론하실 때 드리기로 하고요. 우리 장하진 후보님 또 새로 오셨으니까 한 말씀 또 들어봐야죠.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재임하시면서 이제 보육정책에 획기적인 예산을 늘린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지방비 부담이 덩달아서 늘어난 거 또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의 경우에 보육 예산이 연간 얼마 정도 되는지는 혹시 모르시죠? 네, 알고 있니다 얼마 정도 되신지 아십니까? 지금 보육 예산이 전체 잠깐만요. 시 예산 규모의 구체적으로 지금 한 2천억 정도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복지 예산이 총 9천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2천억이 보육 예산이거든요. 네. 근데 구 재정은 더 문제입니다. 네. 뭐냐 하면 우리 서구 경우에는 전체 예산이 약 2,200억 정도 되고 복지 예산이 1,200억 정도 되는데 보육 예산이 한 400억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서구 전체 예산의 약 20%가 보육 예산으로 나가거든요. 네. 최근 한 3, 4년 동안에 이게 100% 이상 늘어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육 예산을 이제 공보육의 국가적 책임을 강조하고 확대하는 건 좋은데 과도한 지방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 지금 보통 이 보육 예산이 50대 50이거든요. 대응 지방비가. 만약 이렇게 된 지방비 부담 비율이 같은 비율로 계속 보육 정책을 확대하면 이게 지방 재정이 감당할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정말 보육, 여성, 복지 그런 분야에 대한 전문가시니까 국가 부담을 늘리는 획기적인 대책을 강하게 요구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만. 네, 보육 예산은 국비하고 지방비가 매칭 펀드로 되어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조영태 후보께서 참여정부의 제일 잘한 정책으로 보육 그렇습니다. 정책을 꼽아주셔서 그건 바로 제가 한 것입니다. 그걸 인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제 공로도 아시죠? 제가 국가 예산 많이 늘리도록 아니요, 제가 조정 많이 한지 8천억에서 2조 9천억까지 거의 광주시의 예산에 맞먹는 그런 예산을 제가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무상보육 정책이 당론인 것은 아시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무상보육 정책을 위해서 국가 재정 부담을 전부 장기적으로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걸 함에 있어서 네. 지방과의 대응 부담 비율을 네. 지금처럼 5대5 정도 되는 이 지방비와 국비의 부담 비율로서는 네. 지속적인 보육 정책을 수행하기가 어렵다. 네. 당연히 네, 지금 그 현재는 점을 국비 50% 지방비
예, 25% 이렇게 매칭 펀드로 하고 있는데요. 그걸 좀 획기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데 대해서 동의하시죠? 바꿔야 됩니다. 네. 예를 들면 국공립보육시설은 지방이 감당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립보육시설로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 송갑석 후보한테 한 가지. 우리 송 후보의 예비 후보 홍보물을 좀 봤어요. 홍보물을 보니까 이제 몇 가지 정책 공약이 있던데요. 네. 그 가운데 서구를 아시아 민주주의 특구로 만들겠다는 그런 공약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시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민주인권도시 광주가 5.18 역사 기록에 대해서는 이미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도록 돼 있고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광주 민주화 운동이 세계 인권과 민주주의 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그런 세계사적 의의를 이제 평가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시아 민주주의 특구라는 개념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개념으로 만약 사용됐을 경우에 그 개념이 아시아적 영역으로 축소될 염려도 있고, 두 번째로는 과거에 아시아적 민주주의라는 그런 또 왜곡된 그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조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좀 혼돈될 염려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송 후보가 이제 지적했던 과거 국군통합병원, 거기는 지금 문화중심도시 조성 계획에 의해서 아시아 창작 예술 교류센터로 이미 그 지구가 지정된 건 알고 계시죠? 네. 근데 그 지구를 이제 아시아 민주주의 특구로 만드시겠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네. 그런 의아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적으로도 네. 문제도 있고 개념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광주 서구를 아시아 민주주의 특구로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광주는 아시아 문화 전당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이것의 컨텐츠를 또 그 내용을 풍부화시키는 과정에서 아시아 민주주의 특구를 제안하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한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하고 리광유 싱가포르 수상 간의 아시아적 가치라고 하는 논쟁 때문에 아마 이제 이 민주주의 문제가 아시아 문제로 축소되는 듯한 이러한 것에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세계로 충분히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5.18 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의 여러 단체와 기왕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수상 작업이나 이런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네. 네. 나머지 15초 시간 동안은 우리 박혜자 후보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을 잘라서 네. 말씀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예, 국철 문제를 제가 전환하자는 얘기에 대해서 시간을 안 주셨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2호선도 건설을 해야 되고 또 지하철이라고 하는 것은 서민의 발입니다.